칠레기 어트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빠른 효과적인 길일까요? 자, 물론 여러분들도 모르고 세계적인 학자들도 모르나 그래도 세계적인 학자들은 우리에게는 가장 맨 앞에 있는 천병이겠죠. 자, 노암 촘스키라는 세계적인 언어학자 또 인지과학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영어 어떻게 배우시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인간을 위한 연구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많은 인간의 어떤 시각 시스템, 그렇죠? 우리 시각 시스템에 가서는 많이 알아요. 왜냐면 직접적인 실험을 고양이나 원숭이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들 갖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직접적인 실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극을요 꼽아요. 그 두뇌에다가 그 기타 등등등 합니다. 그리고 통제된 실험, 다시 말하면 비교 대조군이 있는 실험을 또 하죠. 그렇죠. 원숭이에게나 또는 고양이에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에게는 안 해요. 인간은 똑같은 비주얼 시스템을 개나 원숭이와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비주얼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시스템이 없어요. 동물의 언어를 연구해봐야 절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이러한 비슷한 게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고 이러한 거 구조 가지고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 다시 언어겠지. 이분들은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직 그 비밀은 완벽하게 벗겨지진 않았죠. 인간에게 보다시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간한테 전극을 꽂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하여튼 간에 똑같은 시스템이 고양이나 원숭이에게는 있지만 인간에게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구조를 보면서 문법으로 통해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과도한 억측이 가까운 거죠. 우리 어떻게 언어를 합숙하는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노암 촘스키에 따르면, 그리고 수많은 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배워서 학습을 해서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 그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을 배울 때, 해석하는 거 할 때 이제부터 독해를 할 건데요. 이것은 2019년 국민대 편입 써야겠군요. 편입 오후 시험입니다. 자, 하여튼 정문 독해고요. 보시는 문장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if는 뭐냐에게 뭐뭐라면. 그래서 컴마와 컴마 문장이 섞기 시작하네 하다 싶었는데 또 컴마가 나와요. 뭐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문장을 분석할 때 이거 잘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죠. 충분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독해를 망치는 거예요. 분석하고 구조를 분석하고. 이거 사실 일본식 영어거든요. 일본식 영어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시면은 자꾸 문장이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언어를 저렇게 인식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라가면서 듣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언어학자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아직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언어를 단어 암기와 문장의 구조를 알면 해석이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우리는 피고 있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은 논리죠. 제가 구조를 다 알려줄까요? if절이 여기까지 시작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거 맞아요. 해석해보세요. 어때요? 막상 해석하면 단어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장은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근데 대본 학생이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도 알겠고 구조도 알겠어.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는 해석하는 게 아니죠.
결국 인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해석하기 위해선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장의 구조나 분석하면서 단어 암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말한 그런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고. 맞습니다. 넥스트 레벨이 다음 레벨이에요. 문장의 단어 다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뭐 어려운 데는 없어요. 보시면은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 다 아는 단어죠. 근데도 읽고 나서 해석은 못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표현 영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제가 말하기에는 문제는 이 언어의 단어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는 단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물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시작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하는 거 듣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듣고 나면 아하 할 거예요. 그러나 듣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해본다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차이가 여러분들보다 내가 구조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인에게 뭔가 물어봐요. 또는 영국의 비즈니스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야, 그게 뭐니? 라고요. 가장 그의 존재의 즐거움을 망치는 그게 뭘까?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삶에 대한 투쟁. 살고자 투쟁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것을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것을 믿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즐거움은 별로 없죠. 그래서 자,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심오하게 거짓이에요. 삶에 대한 투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은 물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만약에 불행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투쟁. 여러분들 투쟁하고 있죠? 불행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콘라드의 히어로인 폴크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에게 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버려진 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두 명이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사람 선원 중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얘가 왠지 이렇게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요. 동시에 먹을 건 없어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사람, 두 사람인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먹어야겠네. 제약은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식사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를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식사를 어떻게 하자로 이제 끝낸 거죠. 식사에 대해서 끝을 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삶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했던 방법이 뭔지는 뭐 모르겠으나 뭐 누군가는 뭐 싸워서 이겨야겠죠. 삶의 투쟁이 시작됐고 폴크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걸 끊임없이 그래도 변함없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겼는데도 그 사람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굶어버린 거죠. 채식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고기 안 먹었다는 거. 인육을 안 먹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비즈니스맨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비즈니스맨이 야, 삶에 대한 투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아닌 거죠. 이게 적용 안 돼요. 분명. 그래서 뭐뭐에 관한 얘기하다 오버가 되겠죠. 자,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 구조. 그가 고르기에는 골랐던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사소한 거, 본질적으로 사소한, 죽고 사는 게임은 아니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런 것에 어떤 위험, 존엄성, 어떤 위험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기에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 정확한 단어는 아니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가 알기에 그의 클래스에 속하는 삶의 클래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 많이 알고 있는가? 굶어서 죽는 사람을 거의 없죠. 그에게 그 친구에게 무엇이 일어난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망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모두 다 알아요. 망한 비즈니스맨은 보다
자, 이 as far as는 거기까지 가본다는 거. 그쪽까지 한, 이쪽도 한도. 물질적으로 편안함이, 물질적인 알람이 에 관련된 한, 누구보다? 결코 부자인 적이 없던. 그래서 망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런 사람보다는 더 잘 살겠죠. better off라는 수고 있죠. 보다 잘 살란다. 이 사람 뭐 편안한, 좀 더, 그죠? 행복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여유로울 겁니다. 누구보다? 한 번도 망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보단 더 여유로울 거예요. 이걸 또 뭐, 망할 기회를 가질 만큼 충분히 부자가 아닌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그런 얘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단어, 삶에 대한 투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성공인 거죠. 성공에 대한 투쟁인 거죠. 생존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말은 삶에 대한 투쟁이라 하지만 사실은 성공에 대한 투쟁인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이 투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아침을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갑니다. 자, 사실이 아닌 거,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 그 사람은 무기를 갖고 있었나요? 그렇죠. 버려진 배에서. 저는 1번. 사실인 거죠. 자, 자신이 버려진 섬은 아닌 거죠. 그와 다른 크루 멤버들하면 한두 명이 아닌 거네. 두 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쫓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배에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추적했다. 아니죠. 자신이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예. 체이스를 빼야겠죠. 이것도 물론 안 받고 뒤에도. 자, 그 다음에 짱으로는 speak of 였었고요. 그 다음에 better off라는 단어가 있었죠. 뭐뭐보다 여유롭다. 자, 빈칸이라는 말은 뭘까 알아요. 그쵸?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되는 구조였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굶는 거, 생존이죠. 생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그냥 성공이 되겠죠.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성공은 뭘까요? 재앙에서 생존하기 아니죠. 스스로를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니죠. 치명적인 실수 아니죠. 다른 이웃보다 더 나은 거 4번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에 대한 신비를 아직 몰라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문법과 단어 암기로 배울 수 있다고? 정말 그건 코미디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 해석 못할 이유 전혀 없다. 왜? 구조는 간단하고 단어도 간단하다. 근데 읽거나 해석 못한다. 인지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성해 보시고요.